기사 마치고 이제는 내일신문 22, 23면에 실린 오피니언면에 실린 유익한 실온 칼럼 3선을 우리 강민서 동지가 여러분께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세 꼭지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자, 우리 강민서 원장 발제해 주세요. 네, 제가 이름을 절대 보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먼저 보고 이걸 꼭 고맙습니다. 해야겠다고 했는데 그때 보니까 깜짝 놀랐고 네. 또 이거를 저는 이렇게 세련되게 생각할 줄 모르고 정말 이게 너무 좌우로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그런 매체들로 통해서 우리나라가 참 심각하게 오염이 됐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논리적이고 세련되게 표현하시는 우리 김종필 선배님께 정말 존경의 표시를 마다하지 않고요. 그 실온의 제목이 뭡니까? 그 실온의 제목이 뭐예요? 네. 온라인 정치 시대의 빛과 그림자. 네, 시작할 네. 때니까 강조를 해주세요. 네. 네, 빛과 그림자입니다. 네. 네. 그 시무칠조가 요즘에 하도 화제가 돼서 저 읽어봤어요. 굉장히 네. 길더라고요. 길어요. 예, 네, 예. 아주 길어요. 예. 엄청 길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조목조목 공감이 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좋아요를 눌렀는데, 예. 저도 있습니다. 있는데, 네. 네, 그래도 누군가 하나 이렇게 운을 띄워주셔가지고 그나마 좀 속이 좀 시원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종필 TV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다들 수준이 엄청 높으셔서 다들 거의 읽어보시고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실 거고, 그리고 저는 이분은 몰랐어요. 3호 어묵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네,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를 했다는 건 저는 이제 이번에 요 글을 통해서 알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안 잡는 건지 못 잡는 건지 저는 노래만 해댔는데 이분은 안 잡는 이유를 또 이렇게 써서 지금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 정치 시대를 우리 우리 정치 팀장님께서는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그 중에 또 민주당에서 또 세계 최초로 온라인으로 또 전당대회를 열었고요. 또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더더군다나 지금 온라인 정치가 더욱더 활성화되는 시기인데 여기에 또 전당대회를 우리가 무사하게 또 온라인으로 해서 정치 참여를 이제 유도하고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이제 문제는 안 좋은 점이지 않습니까? 그 그림자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이 유포가 되고 또 이거 우리나라 가짜 뉴스가 가장 많이 펴진 분야가 정치 분야라는 그런 또 그거를 또 밝히시면서 좌우 편향된 양극단 세력이 쏟아내는 이 허위 정보가 민주주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공공의 적이다라고 이런 워딩을 쓰죠. 공공의 정이라는 이 워딩이 얼마나 세련됐던지 감탄했고요. 또 여기 또 전문가들의 이거를 확증 편향이라는 데서 비롯됐다. 저도 확증 편향, 이거를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은 이제 선입견이나 신념을 굳건히 하는 정보만 선호하고 본인하고 그거에 반대되고 모순되는 거는 거부하는 편이야. 이게 지금 너무나 심각하지 않나. 그래서 이거를 저는 처음에 굉장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촌철살인을 한 거를 이제 읽고 절대 사심이 없이 했다는 거를 이제 밝혀드리고 고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 이제 11월 3일로 이제 2달이 남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 대선의 최후의 승자는 누구인가 그걸 이제 분석을 하셨는데 저는 간접 선거라는 거를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이거를 이제 이번에 알게 됐어요. 공부하면서 538명의 선거인단이 있습니다. 이 538명의 근거가 상원 전체 수 플러스 하원 전체 수 플러스 3명. 이래서 538명이 나왔고 여기서 270명을 확보하면은 이제 대통령이 선거가 되는 그 간접 선거를 택하고 있어요. 미국 대선이. 제가 여기서 한 대목만 낄게요. 이제 미드 아시죠? 미드 미국 드라마 중드는 중국 드라마의 준말인데 미드 중에 정말 많은 그 세계인들이 시청을 했던 프로그램 이름이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게 있어요. 보셨나요?
네네, 당연히 거기 봤죠. 보면 네네. 그 미국 선거 네. 과정이 정말 네. 드라마틱하고 디테일하게 네네. 나옵니다. 예. 맞아요. 네. 팁으로 말씀드리고, 자, 네. 진행합시다. 네. 개인적으로는 저기도 깨끗하지는 않구나, 뭐 이런 거를 보면서, 네. 예, 봤는데, 민낯 아무튼 보이지. 네. 저희는 우리나라는 전당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를 했는데, 원래 그 전당대회를 보통 6월에 이제 한다고 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를 했고, 8월 20날에 그 전당대회 이제 그 후보 수락을 하면서 캐치프레이즈를 2개를 겁니다. 이제 네네. 민주당에서는 바이든이 미국의 통합을 외쳤고, 27일 날 공화당의 트럼프는 미국의 위대함을 이제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통합이냐, 미국의 위대함이냐, 이걸로 이제 캐치프레이즈 싸움이 되고 있는데요. 예, 경쟁하죠. 2020년도 미국 대선의 그 결정적인 요인이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대략 한 4가지 정도를 뽑았어요. 그 변수들. 그게 첫째가 이제 당연히 코로나 사태겠죠. 보통 이제 6월 초에 전당대회가 시작되면서 그 지지율을 이제 그 미디어를 지지율을 여론조사를 하는데 네. 보통 10%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뒤집는 경우가 없다고 해요. 예. 네, 선거 공학상. 예.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트럼프 지지 세력들이 투표율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10%를 그때 바이든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는 이제 스윙 스테이트라고 해서 예. 경합주, 네네. 술이 아니고, 예. 투표 결과의 주요 네. 변수. 네. 여기를 6개 주로 봤는데, 우리나라는 다연코 충청도지 않겠습니까? 그걸 쥐고 있는 키 열쇠가. 근데 여기는 이제 경합주를 6개 주로 봤는데, 여기 선거 인단수가 101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여기가 그 선거를 판가름을 하는데, 바이든 리퍼블리칸이라는 워딩이 유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공화당을 지지하지만 민주당 후보인 바이든을 그 선택을 하겠다. 그래서 이 공화당 지지자, 즉 온건한 공화당 지지자들과 그다음에 보수 성향이지만 중도 성향이 더 뚜렷한 이런 사람들이 어디를 이제 어디에다가 표를 찍느냐. 네, 이제 이게 한 가지 변수고, 세 번째는 이번 선거를 이분이 분석하시기에는 바이든과 트럼프의 그게 아니고 그 대결이 아니고 트럼프를 좋아하느냐, 트럼프를 싫어하느냐. 네. 바이든이 들으면 좀 서운하겠지만 아무튼 그런데 그거로 바이든이 그런 우리 대결이라고. 방송을 아직은 안 듣고 있어요. 예. 예, 영어로 이제 곧 이제 할 텐데 예. 예, 이게 이제 그거를 분석하시면서 트럼피즘이라는 게 미국 우선주의, 이 트럼프의 그 정치 그 선거 캠프의 전략이 미국 우선주의를 굉장히 이제 이슈화해서 이 층을 더 집결을 시키겠다. 이제 그런 분석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그걸로 인해서 이제 또 변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여기도 이제 공개 토론으로 TV 토론이 있다고 해요. 근데 바이든 후보가 이제 말실수가 잦아서 이제 TV 토론이 본격화되면 트럼프가 조금 유리하지 않겠냐. 그리고 또 부통령도 되게 변수가 있는데, 그렇죠. 현 부통령하고 이번에 민주당 부통령의 두 분의 자질로 봐서는 민주당의 부통령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매력이 있는 인물이지만 부통령의 역할이 대통령을 이제 서포트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현재의 마이크 펜스 현 부통령에 대한 평가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그거에 대한 변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또 마지막으로 그 헬무트 노포스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최근에 6차례 선거 중에 5번을 맞췄다고 해요. 네. 이분이 트럼프를 재선을 장담을 했다고 해서 이번 11월 3일 결과가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다라고 분석을 아주 했습니다. 기추가 주목됩니다. 예, 세 번째. 네네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뽑은 거는 요즘에 김학순 세상 톱파보기에서 그럼에도 진보의 생명은 도덕이다. 이제 이 제목을 제가 뽑았는데요. 도덕. 네네, 도덕. 법이 아니라 도덕성.
이제 프랑스 좌파 철학자 베르나르 앙리 레비라는 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이분이 그럼에도 나는 좌파다라는 책에서 불의가 아무리 사소하고 대수롭지 않을지라도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그것을 바로잡는데 아무리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좌파에게 중요한 건 도덕이다라는 네. 그거를 하면서 자신이 속한 좌파를 이제 통탄한 내용을 이 책에다 실었는데요. 최근에 우리 이제 법무부 현 법무부 장관의 문제로 자녀들 예, 문제로 지금 온 국민이 지금 조국 추미애. 네, 이제 분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다 뭐 할 말이 많긴 하겠지만 그분들의 주장을 저는 뭐 조국 백서를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분들의 주장을 이렇게 보면은 합법적이다. 자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네. 이렇게 다들 두 분 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분이 쓴 칼럼에서는 이건 위법 여부를 넘어서 도덕적인 중대 사안이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만 따질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또 문 대통령께서도 평범한 삶에 좌절과 상처를 주는 특권과 반칙의 시대는 반드시 끝내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네. 근데 그거를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의 위치에서는 더군다나 그거를 법적인 위법 여부보다 도덕성에 훨씬 더 중요한 포지션에 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불법이 아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도덕적 박탈감을 느낀다.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할 때 법적으로 따지지 말고 도덕적으로 더 중요한 네.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쓰신 걸로 보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네. 네, 요 칼럼을 뽑아봤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 공감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살펴보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강민석 원장께서 한 주간의 유익한 실론 칼럼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실론을 뽑았기 때문에 첨언을 좀 하겠습니다. 첨언의 취지는 김종필 TV의 정체성, 또 앞으로 걸어갈 길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정신은 누차 강조한 대로 국민 주권, 주권 재민입니다. 헌법 전문은 국가주의에 빠지지 않고 국가중심주의가 아니라 국민 중심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 헌법 정신, 헌법 전문이 324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치로 보면 변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주권자가 진영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좌우 극단적으로 편향된 진영 논리, 가짜뉴스, 이른바 허위 정보, 디스인포메이션에 경도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사회적 생명력도 죽이고 공동체가 협동하고 조화롭고 번영하고 지속 가능한 행복을 추구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우리 김종필 TV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좌우 편향에 빠지지 않는, 이것을 극단적 좌우 편향을 극복할 미디어 주권자 운동의 선봉에 서겠다. 이걸 작년에도 여러분들께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김종필 TV를 통하여 팩트에 기반한 진실된 정보, 또 사실에 기반한 진실을 추구하는 이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켜봐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험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우리 좌우 진영머리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진실이다. 예, 제 친구 중에 김진실이 있고, 그 특정 개인 진실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진실을 추구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영상을 156개, 이제 오늘 2개 또 올리면 158개의 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김종필 TV를 통하여 다 재미있을 수도 없고 다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짬짬이 보는 재미가
골고루 구성된 영상들이기 때문에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쭉 보시다 보면 광고도 계속 봐주시면 저희한테 힘이 됩니다. 4주 차립에 기반을 닦아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관심 갖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위에 전파해 주시는 센스 기대합니다. 자, 우리 이명환 기자와 강민서 원장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를 기약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